침투 탐상 방법, 침투 지시 모양 분류, 즉 10페이지부터 2강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1번 침투 비파괴 검사 시험 방법 적용 범위입니다. 요거는 뭐냐면은 재료라든지 제품 표면에 갈라져 있는, 요즘은 균열이라 한다고 그랬죠. 갈라져 있는 개구부 결함을 검출한다. 결함까지는 거기에 열려 있어야 된다. 재료 제품 표면에 갈라져 있는 개구부 결함을 검출하는 침투 탐상 시험 방법 및 결함에 따르는 침투 지시 모양 분류 방법에 관해서 이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침투 탐상 방법이라든지 침투 지시 모양 분류는 KSB 0816입니다. KSB라는 거는 우리 무슨 규격이냐면 기계 규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엄밀히 말하면 침투 탐상 시험은 기계과에서 다루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제 재료 부분에 관계되는 KSD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조금 애매한데, 엄밀히 말하면 이 침투 탐상 방법이라든지 침투 지시 모양은 KSB 기계 규격이다라는 걸 꼭 좀 알아두시고 그렇게 이제 수업에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번 침투 비파괴 검사 시험 방법 적용 범위. 재료, 제품 표면에 갈라져 있는 개구부 결함을 검출한다고 그랬죠? 자, 시험 방법. 시험 방법 분류가 이제 기본이 되는 거니까 좀 잘 들어두세요. 처음에는 좀 생소할 겁니다. 사용하는 침투액 종류라든지, 잉여 침투액 제거 방법, 현상 방법, 요 세 가지에 따라서 이제 분류를 해줘야 됩니다. 침투액 종류. 그 다음에 요거는 꼭 좀 침투액 종류, 잉여 침투액 제거 방법, 그 다음에 현상 방법, 요 세 가지에 따라서 분류를 한다는 걸 꼭 좀 알아주십시오. 그리고 이 시험 방법 기호로 표시하는데, 잉여 침투액과 현상제 기호 사이에는 하이픈 우리 줄 끊는 거 요걸 사용한다. 하이픈입니다. 요걸 사용한다는 꼭 좀 알아두세요. 자, 그럼 우리가 하나씩 해봅시다. 기호에 따른 시험 방법을 읽고 적용하는 방법에 놨습니다. VC-S가 되어 있죠. 요거는 가장 간편하고 가장 보편적인 시험입니다. 가장 간단하게 어떤 기계 없이도 요거는 약품을 들고 아무 곳에서나 검사할 수 있습니다. 가장 간편하고 보편적인 시험입니다. 그래서 VCS라고 하는데, 요거는 요 하이픈 앞에 있는 것부터는 요걸 먼저 읽습니다. 용제 제거성이라고 합니다. 뭐냐 하면은 캔 속에 들어있는 그 약품을 이제 흔들어서 뿌려가지고 닦아내는 겁니다. 이게 용제 제거성, 요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갑니다. 앞에 V자 있죠. 요게 용제 제거성 염색 침투. 그 다음에 S는 뭐냐 하면 이제 뒤로 갑니다. 속건시 현상제, 요렇게 읽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 칠 때는 요 뒤에 이제 CBT 시험 문제에도 VCS가 뭐냐 이런 식으로도 나옵니다. 그러면 영재 제거성 염색 침투액 속건시 현상제 이렇게 읽을 줄 알아야 되고, 여기에 가장 간편하고 보편적인 시험 방법이다 하는 거 알아둬야 돼요. 그 다음 또 두 번째 많이 쓰이는 것이 FCS입니다. 요것도 두 번째를 먼저 읽습니다. 요게 영재 제거성입니다. 영재 제거성, 그 다음에 앞으로 갑니다. 형광 침투액입니다. 영재 제거성 형광 침투액하고 뒤에 S가 있습니다. 요거는 속건식 현상제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뭐냐면 형광 침투액은 미세한 결함 검출에 가장 우수합니다. 영재 제거성 형광 침투액 속건시 현상제는 미세한 결함 검출에 가장 우수합니다. 여러분 형광운동화 있잖아요. 그 형광운동화, 요 황록색이라고 하는데, 형광운동색은, 운동화 색은 언제 잘 보입니다? 어두울 때 반짝반짝 잘 보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제 밤에 이제 이래 옷을 입고 어디 갈 때 검은색보다는 형광줄이 있거나 이러면 그 이제 어두울 때는 잘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FCS는 미세결합 검출이 가장 우수한데, 이건 또 어떤 이제 불편함이 있느냐 하면은 어두운 곳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암실이 있어야 되고, 그럼 어두운 데서는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럼 그 시험편에는 그 자외선 조사 장치라는 그 부분 자외선을 비추는 게 있습니다. 그 장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미세한 결합 검출에는 아주 우수하지만은 요런 이제 암실이 필요하고 자외선 조사 장치라는 게 필요하다는 거 꼭 좀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달을 한번 봅시다. 여기에는 보니까 앞에 기호가 3개 있죠. 왜 요 3개 있느냐 하면 요거 DF는요 한 가지예요. 근데 뭐냐 하면 윗부분에 나의 F가 형광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D를 하나 붙여놓은 거는 막 이론적으로만 알아두세요. 그 형광 물질을 2가지 성분이 섞어서 만들었다 이래서 DF라고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 하면은 이원성이라고 합니다. 이원성. 형광 침투액을 만드는데 2가지 성분으로 만들었다. 이원성이라고 합니다. 이원성 형광 침투액입니다. 더블입니다. 그 다음에 그 A를 먼저 합시다. A를. 요 3개가 있다고 해서 요 앞에 거는 하나입니다. 사실은. 그럼 A는 뭐냐면 이거는 아쿠아, 물입니다. 이 형광, 침투액을 뭐로 씻어내느냐, 물로 씻어낸다고 해서 수세성이라고 했습니다. 수세성이고, DF는 형광 침투액인데 D가 붙었으니까 이원성 형광 침투액이란다. 그 다음에 하이픈이 있고 뒤에 W가 있습니다. W라는 것은 영어로 wet입니다. 젖었다. 이 뭐냐 하면은 습식현상법입니다. 습식현상법인데, 자, 여러분, 침투 탐상시에서 현상제는 백색분 말입니다. 보들보들한 꼭 밀가루같이 생겼습니다. 이걸 쓰는데 이 W라는 거는 뭐냐면은 그 하얀 가루 있죠. 거기서 이제 물도 그냥 물이 아닙니다. 요거 이제 계면 활성제도 넣고 뭐 이렇게 이제 그 물을 넣어 가지고 이제 이거 현상제가 완전히 녹은 게 아니고 이제 끈적끈적한 상태로 된 거.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습식현상법이라고 합니다. 근데 습식현상법 중에서도 이 완전히 안 녹은 거는 또 한 번 괄호를 더해줍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걸 현탁이라고 합니다. 수현탁성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처음에 하면 조금 좀 어려울 겁니다. 뒤에 좀 반복이 됩니다. FVA라고 나와 있습니다. FVA. 자, 요것도 뒤에서부터 읽어요. B는 뭐냐면 요게 후유화성이라고 합니다. 후유화성 잘 보셔야 됩니다. 후유화성이라는 뭐냐? 우리가 침투액이 기름 성분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기름 성분이 있으면 물로가 씻어야 되는데 물로 씻어야 되는데 잘 안 씻겨 나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침투 탐상제를 뿌리고 나서 뭐냐면 유화제라는 걸 별도로 한번 뿌려줍니다. 그래서 침투한 후에 유화제를 뿌렸다 해서 이걸 뭐라고 하는 후유화성이라고 합니다. 후유화성이라 하고 그 다음에 F 있잖아요. F 앞에 요거는 형광 침투액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후유화성이라고 했는 요거는 또 요 침투액 뒤에다 괄호를 한번 더 붙여줍니다. 후유화성 중에서도 B는 뭐냐 하면은 기름, 그 유화제 중에서 기름을 주체로 한 기름 베이스 유화제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하이픈 뒤에 A가 있잖아요. 그죠? 자, A가 있는데 요거는 말이죠. 여기 A하고 요 A는 다릅니다. 여기에 A는 뭐냐 하면은 그 다의 A는 침투액을 뿌리고 이제 그 잉여 침투액을 제거하는 거. 결함이 아닌 곳에 있는 건 제거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걸 잉여 침투액을 제거하는 걸 물로 씻어내는 게 A고, 이 라에는 A가 하이픈 뒤에 있다는 현상제입니다. 요것도 이제 물을 섞어서 가루를 섞어서 만들기 때문에 습식 현상인데, 요거는 그 현상제가 물에 녹아 있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저 그런 거 봤죠? 설탕을 뜨거운 물에 넣어가지고 휘저으면 다 녹아버린 거. 그거는 수용성이라고 합니다. 근데 안 녹고 섞여 있는 것을
그 다에서 수현탁성이라고 합니다. 이 현상제가 습식 현상법 중에서도 녹아 있는 걸 수용성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FDD입니다. 자, 요거 처음에 하면 조금 어렵습니다. D가 여기 있습니다. D는 뭐냐면은 이제 침투제가 기름이라고 그랬잖아요. 기름 성분인데 쉽게 말하면 물로 씻으면 잘 씻깁니까? 안 씻습니까? 잘 안 씻기죠. 그래서 여기에도 이제 B와 D는 후유화성입니다. 이것도 후유화성이고요. 후유화성입니다. 그 다음 후유화성이고 F 있죠. F 이거는 우리가 이제 많이 했다 그지 형광 침투액입니다. 그러면 D는 후유화성인데 위에는 B였잖아요. D잖아요. 그죠? D는 뭐냐면은 물 베이스 유화제입니다. 물 베이스 유화제. 꼭 좀 알아두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D에 있는 또 D가 있습니다. 요 D는 하이픈 D에 있는 D는 뭐냐면은 현상제가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루로 되어 있다고 그죠? 꼭 그 보면은 그 하얀 가루처럼 되어 있습니다. 요걸 그대로 쓴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건식 현상법이라고 합니다. 건식 현상법. 자, 꼭 좀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FDA라고 되어 있습니다. FDA. 요것도 D는 뭐냐면은 후유화성, F는 형광 침투에, 그 다음에 여기 후유화성인데 D니까 물 베이스 유화제, 물 베이스 유화제. 그 다음에 A는 뭐냐면 습식 현상법인데 이거 녹아 있는 거기 때문에 수용성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 꼭 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4의 FDW입니다. 요거는 이제 D가 뭡니까? 후유화성. 후유화성이다. 그죠? 그 다음에 F가 형광 침투에. 그 다음 괄호해가지고 물 베이스 유화제입니다. 그 다음 W는 위에 3번 했다. 그죠? 건식현상제를 물에 섞어가지고 끈적끈적한 상태로 된 거예요. 이걸 우리는 말하면 습식현상법인데 안 녹은 거 이걸 수현탁성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여러 감을 이렇게 잡아가면 좋겠습니다. 아예 한번 봅시다. VBS입니다. B는 위에서 했죠, 그죠? 후유화성. 맞습니다, 그죠? V는 뭐냐면 염색 침투에. 그럼 B니까 이거는 후유화성 중에서도 기름 베이스 유화제다. 요거는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현상제가 뭐로 되어 있습니까? S로 되어 있죠. 자, 조금 전에 내가 말을 안 했는데 요걸 속건식 현상법이라고 합니다. S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속건식 현상법이라고 합니다. 이거 뭐를 의미하느냐. 여기에는 캔이 들어 있습니다. 그 현상제 가루를 넣고 주로 이제 기름 성분, 휘발유 같은 거 뭐 이런 비슷한 기름을 넣었어요. 섞어놨어요. 그리고 흔들어 가지고 이제 현상제를 뿌리면은 기름 성분이 빨리 날아가 버립니다. 금방 가루만 남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건식이라 안 하고 속건식 현상법이라고 합니다. 가루만 했으면 그냥 건식 현상법인데 이거는 휘발유 성분 같은 걸 넣어 가지고 뿌릴 때 골고루 잘 뿌려지도록 하고 휘발유 성분이 빨리 날아가 버립니다. 기름 성분이. 그러면 가루만 남겠죠. 그래서 이거는 빨리 날아간다 해서 이거 속건식 현상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VAW. 자, 봅시다. VAW. A는 요 앞에 있는 A는 그 잉여 침투를 씻어내는 겁니다. 수세성. V는 뭐냐면 염색 침투에. 그렇죠? 그럼 W는 습식 현상법인데 이거는 현상제하고 가루가 이제 끈적끈적하게 섞여 있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수현탁성이라고 한 번 더 써줘야 됩니다. VAS도 수세성, 그 다음에 염색 침투에, S는 속건식 현상법입니다. VBW를 한번 봅시다. 요거 B는 후유화성이라고 한번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 V는 염색 침투에 한번 해주고 괄호를 해가지고 요거는 뭐냐 B는 기름 베이스 유화제라는 걸 한번 더 써줘야 되고 W는 습식 현상법입니다. 그런데 이거 주로 이제 물 성분입니다. 뭐 계면 활성제라든지 뭐 특수하게 좀 처리를 해가지고 그 물에 뭐 여러 가지 뭐 오염물 이런 거 없는 물에서 이 현상제 가루를 넣어가지고 이제 끈적끈적하게 섞은 겁니다. 요걸 수현탁성이라 한번 더 써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FAAN이라는 게 있습니다. A는 요 앞에 있는 A는 수세성, F는 형광 침투. 요 N이라는 건 난입니다. 현상을 안 하는 걸 말합니다. 안 하고도 그 암실에서 형광 침투액을 써가지고 관찰할 수 있다. 이래서 요거는 현상을 안 하고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무현상일 때는 N을 쓴다 하는 거 알아두세요. 자, 이제 11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이제 표가 있는데 요거는 꼭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사용하는 침투액, 아까 침투액이 제일 앞에 있었죠. 가장 대표적인 게 V하고 F입니다. V는 염색 침투액입니다. 염색 침투액. 요거는 뭐냐 하면은 적색입니다. 적색. 염색 침투액은 붉은색. 적색입니다. 적색입니다. 형광 침투액은 뭐냐면 황록색입니다. 형광 침투액은 황록색입니다. 꼭 좀 알아두세요. 적색은 붉은색이죠. 그죠? 적색은 붉은색입니다. 황록색은 이제 이게 황록색이 있는데 이거 노란색 비슷한 건 이제 요런 걸 말합니다. 요런 거 황록색입니다. 아, 요거보다 좀 진한 걸 해야 되겠네. 황록색. 황록색. 뭐 좀 진한 걸 합시다. 그게 잘 안 보이네. 그죠? 요 황록색입니다. 그래서 그 침투액을 기호가 제일 앞에 썼잖아요. 그죠? 염색 침투액을 사용할 때는 V자입니다. visible. 뭐 지금 맞는지 모르겠는데 visible. 보일 수 있다. 암실이 필요 없다. 자외선 조사장치 필요 없다. V입니다. 형광은 황록색인데 이게요. 발음을 fluoresce인이라고 합니다. fluorescein. 그래서 이걸 어떤 사람은 뭐 그 CBT 시험 문제 낼 때 형광 침투액을 그냥 F로 한다든지 형광 침투액이라고 하면 되는데요. 플로레세인 뭐 이상하게 한글로 막 적어놨더라. 플로레세인입니다. 그거 비슷하면 형광이구나. 이 형광은 미세한 결함을 검출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요거는 어두운 암실이 필요하고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그 검사하고자 하는 고개는 자외선 조사장치를 자외선을 비춰가지고 그 결함을 찾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장치가 필요하고 암실이 필요한데 염색 침투는 그런 필요 없습니다. 캔으로 든가하고 헝겊 같은 걸 가지고 가가지고 염색 침투액도 요즘 캔에 들어있거든요. 그거하고 현상제, 속건식 현상제도 캔에 들어있거든요. 그 다음에 잉여 침투액 제거제도 캔에 들어있거든요. 캔 3개하고 그 다음에 걸레나 킴타올즈 같은 거 들고 가령 예를 들어 가지고 다리 밑에 영접부 검사한다. 그 3개만 갖고 가고 헝겊 같은 거 갖고 가가 뿌리고 닦고 해가 검사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야외에서도 좋고 굉장히 간편합니다. 근데 그 밑에 또 뭐가 있습니까? D 방법이라는 게 있죠. D 방법. 이거는 뭐냐면 D 방법이라는 뭐냐면은 이원성이다. D 방법 두 가지 있는데 이거는 이론적으로만 그걸 꼭 알아두세요. V면 V인데 DV 해놨지요. 이건 뭐냐면은 염색 침투액인데 두 가지 성분을 섞어서 만들었다. 그래서 이것도 뭐 이원성,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이원성 염색 침투액이라고 하는데 그냥 염색 침투액입니다. 그냥 우리 실질적으로 할 때는 그냥 VF를 씁니다. 이거는 이론적으로 그렇고. 그 다음에 이원성 형광 침투액도 더블 플로레세인 해가지고 DF로 하기도 한다는 거 알아두세요. 이 사용하는 침투액이 제일 많이 쓰는 V하고 F입니다. 근데 DV, DF도 간혹 이제 이론적으로 내놓는데 막 엄밀히 말하면 요 4가지가 제일 앞부분에 나옵니다. 그래서 유념해야 될 게 본래 침투액 하나하고 그 다음에 잉여 침투액 제거하면 그 영어 기호가 2개가 돼야 되는데 이 이원성일 때는 DV, DF니까 기호는 앞에는 3개가 됩니다. 그래도 그거는 2가지다 하는 걸 꼭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제가 모두에 이야기했지요. 어떤 용접편이나 가공한 제품 표면에 결함이 있나 없나를 알기 위해서 눈에 안 보이니까 그 부분에다가 조금 넓게 이렇게 이제 침투제를 뿌립니다.
뿌리고 보통 한 5분쯤 지나고 나면은요, 거기에 이제 침투액이 결함이 있는 데는 스며듭니다. 그럼 결함이 없는 데는 그대로 남아있겠죠. 이걸 잉여 침투액이라고 합니다. 현상을 하기 위해서 잉여 침투액을 제거해야 됩니다. 제거해야 됩니다. 그 잉여 침투액을 제거하는 방법이 두 번째 기호다 이 말이에요. A. 이거는 수세다. A를 씁니다. 물로 씻는다. 아쿠아. 그 다음 B가 있습니다. 이거는 물로 씻을 때 사용하는 겁니다. 물로 씻을 때 기름이 잘 안 씻기더라. 그럼 유화제라는 걸 침투제 뿌린 후에 한 번 더 뿌린다. 기름 베이스 유화제가 B입니다. 그래서 이건 기름 베이스 유화제 후유화법이라고 합니다. B. C는 뭐냐면 용제 제거입니다. 요거는 캔에다가 기름 성분이 있는 요런 거 이제 잉여침투제가 들어있습니다. 요걸 흔들어 가지고 바로 뿌리고 닦습니다. 여기 제일 많이 쓰입니다. 간편합니다. 그 다음에 D. 요건 또 물을 써서 잉여침투액을 제거할 때 잘 안 씻겨 내려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침투제를 뿌리고 나서 물 베이스 유화제를 한번 뿌리고 그 다음에 이제 물로 씻어낸다. 그래서 물 베이스 유화제고 후유화법이니까 D입니다. 여기 두 번째고 그 다음에 현상제 할 때는 하이펀을 하고 현상 방법을 합니다. 현상 방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본래 현상제는요. 가루, 하얀 가루입니다. 꼭 밀가루 같이 생겼어요. 하얀 가루입니다. 건식 현상제를 바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건식이니까 dry D를 씁니다. 그 다음에 습식 현상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현상제를 물에 섞었을 때 완전히 녹았다. 그럴 때는 수용성 현상제라고 합니다. 이 아쿠아라고 A라고 하고 수현탁성 현상제 사용 이거는 뭐냐면은 W가 됩니다. 이건 섞였다. 그래서 습식 현상법은 수용성 현상제는 A, 수현탁성 현상제는 W입니다. 자, 여기에 수용성 현상제는 하이펀 뒤에 있는 거고 잉여 침투액을 제거하는 A는 하이펀 앞에 있는 겁니다.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다 같은 A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속건식 현상법이 가장 편리하게 많이 쓰입니다. 속건식 현상제 사용하는데 캔에 휘발유라든지 뭐 등유라든지 기름을 넣어 가지고 이제 건식 현상제 있잖아요. 섞어 놨습니다. 이걸 골고루 뿌려버리면 이 현상제가 골고루 표면에 잘 붙습니다. 그러고는 금방 기름기 성분이 날아가 버리겠죠. 그래서 이걸 속건식 현상제라고 합니다. 여기에 제일 편리해요. 건식 현상제가 안 편리하겠나는데 건식 현상제는 미세한 분말 가루입니다. 그래서 이거 뿌리려면은 한 곳이 막 많이 모이기도 하고 날아가기도 하고 생각보다는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속건식 현상제가 제일 좋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현상법, 특수한 현상제를 사용합니다. 이 스페셜, 뭐 항공기나 이런 특수한 데 쓰는 거 E로 표시합니다. 무현상법, 형광 침투를 했을 때 간혹 현상제를 사용하지 않아도 그 결함을 탐상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현상제는 non-develop, 현상은 develop이거든요. 근데 이 엄밀히만 현상제니까 developer 이래도 되는데 하여튼 develop입니다. 현상제 안 쓰는 겁니다. 자, 요 지금 표 3개 있죠? 여기 굉장히 기본이 되는 거니까 여러분 꼭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금속 재료에 나오는 건데 여기서 이제 아마 글을 쓴 분이 여기에다 여기 이제 중요하니까 또 하나 이제 여기서 표시를 해놨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금속 재료는 있잖아요. 이 침투 탐상할 때도 이 상당 부분 나옵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금속 재료는 막 어디에든지 다 필요합니다. 이 금속 재료에 결정 격자가 있는데 결정 격자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는 요걸 면심입방 격자로 합니다. 자, 하나, 둘, 셋, 네 개 있죠. 그 사이에 요 하나 있고 위에도 하나, 둘, 셋, 넷 그 사이에도 있고 옆에도 하나, 둘, 셋, 넷 그 사이에 있고 이렇게 면이 6개 있는데 면 6개 사이에 하나씩 다 있는 이걸 면심 입방 격자로 합니다. 면은 페이스거든요.
중심은 centered. 이게 가로 세로 높이가 같은 것을 우리는 cubic 이라고 합니다. face centered cubic lattice라고 합니다. 그래서 FCC라고 합니다. 여기에 F는 얼굴 면자 면입니다. 면심입방 격자입니다. 여기에는 여기 입자들이 여러 되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단순하게 이제 그려놨습니다. 면 사이사이에 하나씩 있다. 채심입방 격자는 우리 영어로 채는 몸채자입니다. 한자로. 채라는 것은 body입니다. 몸 안에 원자가 하나 있다. 요거는 주로 이제 작은 입자고 안에 속속 D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 지금 중간에 하나 있죠. 그죠? 중간에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요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채심입방 격자라고 합니다. 조밀육방 격자. 요거는 이제 높이가 낮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여기에 높이가 조금 높습니다. 육각 기둥이잖아요. 이게 육각 기둥이고 여기 보니까 위에도 6개 모서리에 원자가 있고 중앙에 원자가 있고 밑에도 보니까 6개 모서리에 원자가 있고 중앙이 있고 또 그 다음에 중간에 3개가 또 있습니다. 요것을 우리는 뭐냐면 조밀육방격자라고 합니다. 요 중간에 3개가 있죠. 그죠? 조밀육방격자라고 합니다. 요 이제 결정격자도 아직 뭐 완벽하게는 안 배웠지만 요런 게 있다는 거 알아두세요. 면심입방 격자는 face centered cubic lattice가 FCC, 채심입방 격자는 body centered cubic가 BCC. HCP는 헥사고날, 육각기둥을 헥사고날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크로스펙트, 조밀하다 크로스펙트입니다. 그래서 HCP가 됩니다. 자, 요걸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면심입방격자, 요 대표적인 면심입방격자는 뭐냐면은, 자, 요거 알아두세요. 전성이라는 것은 어떤 재료를 외부에서 힘을 가하게 넓게 펴지는 걸 전성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선처럼 길게 뽑는 것을 연성이라고 합니다. 이 면심입방격자는 전성, 연성이 우수하기 때문에 소성 가공, 그 외부에서 힘을 가해서 우리가 필요한 모양으로 가공을 해놓으면 본래대로 안 돌아가는 거. 이것을 소성 가공이라고 하는데, 소성 가공이 가장 잘 일어나는 그런 귀금속, 금, 은, 백금, 팔라디움, 구리, 요걸 우리가 통칭 귀금속이라고 합니다. 요건 잘 늘어나고 잘 펴집니다. 그 다음에 흰색 금속, 알루미늄, 니켈, 납.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또 배우겠지만 순철이 있습니다. 순철 중에 감마철, 이게 오스테나이트라고 하는데, 요런 원소들이 면심입방격자 금속 원소입니다. 면심입방격자 금속 원소입니다. 자, 요걸 알아두셔야 되고, 조밀육방격자는 말이죠. 제가 이렇게 힌트로 외웁니다. 아연, 마그네슘, 티탄, 카드뮴, 코발트, 베릴륨, 텔루르, 지르코늄, 요것이 대표적인 조밀육방격자입니다. 요거는 제가 힌트로 이렇게 외우고 나니 안 까먹더라고요. 자, 한번 조금 들어주실래요? 아마티카, 코베, 테지르. 아마티카, 코베, 테지르. 아마티카, 코베, 테지르. 요런 식으로 여러분 시간 나면은 꼭 좀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조밀육방격자는 HCP라고 해놨는데, 여기에 또 뭐로도 표시할 수 있냐면 CPH로도 표시할 수 있다는 거 꼭 좀 알아두세요. CPH, HCP 같은 말이다 하는 것도 꼭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지금 벌써 우리가 몇 가지 했습니다. 그죠? 뭐로 했습니까? 지금 면심입방격자 있고 조밀육방격자 있죠. 그 다음에 남은 게 이제 채심입방격자입니다. 채심입방격자는 별도로 외우지 마세요. 여기 면심입방격자하고 조밀육방격자를 시간 나면 외워두면 문제 나올 때 나머지는 채심입방격자로 보면 됩니다. 어쨌든 채심입방격자는요, 이게 굉장히 고용융점 금속이 많고 단단하다 하는 걸 꼭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2강 수업을 또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